혹시 지금 이 순간도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수십만 원짜리 지원금을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임플란트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아픈 어금니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국민연금은 나오긴 하는데 시장 한번 다녀오면 금방 사라져서 생활비는 늘 빠듯하고 매달 우편함에 꽂힌 전기세, 가스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작년보다 훌쩍 오른 숫자에 한숨부터 쉬어지는 그런 상황이요. 에휴, 나이 들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나라는 왜 이렇게 팍팍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매달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좋은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가장 큰 원칙, 바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가서 나 이런 혜택 받을 자격이 되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신청 안 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든요. 심지어 2025년부터는 제도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용돈 몇 푼 아끼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는 허락받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젊을 때 부은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받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지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기초연금은 자기는 당연히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무슨 기초연금이야. 이렇게 그냥 넘기신 거죠.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서류를 검토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무려 3년 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만족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마자 어르신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 못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내가 왜 그걸 한 번이라도 안 알아봤을까요? 그분이 3년 동안 놓친 기초연금과 통신비 할인,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을 돈으로 전부 환산해보니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아픈 미룹 수술을 하고도 남는 돈이고 1년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기초연금은요, 안타깝게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법이 그래요. 내가 3년 전에 받았어야 할 돈을 지금 알았다고 해서 3년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면 딱 이번 달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수많은 세월과 돈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게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어르신이 놓친 1,000만 원의 시작이 이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초연금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2025년부터 바뀌는 수급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7%나 올라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소득 인정액? 그게 뭔데? 이 단어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정부가 이 어르신 댁은 한 달에 이 정도 버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만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부는 어르신이 가진 집,
땅, 예금도 소득으로 보거든요. 물론 재산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공제를 통해 아주 일부만 반영하지만 이 개념을 몰라서 나는 재산이 있으니 안 돼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시죠? 그럼 제가 가상의 인물 김복동 어르신을 예로 들어서 직접 계산해 볼때요. 서울에 사시는 김복동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고 공시지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4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죠. 이분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일까요? 주택이나 예금은 가진 재산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분의 월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 70만 원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약 40만 원대를 더해 1,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5년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죠? 그럼 이분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여기서 20%씩 감액되어 54만 8천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1년이면 거의 66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한 통만 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직접 약속을 잡고 집으로 찾아와 줍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내가 서류를 잘못될까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인 담당 직원이 알아서 다 확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제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신청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초연금만 잘 챙겨도 든든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지갑에서 돈이 새는 걸 막아주는 생활비 방어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이걸 아끼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정부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또 하나의 안전망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물론 이건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6만 5천 원대 이하여야 해요.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버는데 해당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25년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여러 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은 56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 기준인 76만 원보다 낮아지죠? 이 말은 즉 아파트 경비나 식당 보조 등으로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도 이제는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물론 생계급여는 조금 더 까다로워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제부터는 현금이 통장에 직접 꽂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갑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그야말로 숨은 진주 같은 혜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사에서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월 11,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1년이면 13만 2천원, 5년이면 66만 원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냥 내고 계셨다면 정말 아까운 돈이죠.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단 안타깝게도 SKT, KT, LG U+, 3사만 가능하고 알뜰폰은 아직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의 절세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자에 15.4%나 세금이 붙는데 이걸 전부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연 4% 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두면 세금으로 낼 뻔한 30만 원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모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니 창고에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통장 만들러 왔어요 라고 꼭 말씀하세요. 단,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자녀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비과세 저축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하철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 KTX는 30% 할인, 비행기나 여객선도 할인되고요. 주요 은행 ATM 수수료는 면제, 고궁이나 국립미술관은 무료 입장, 동네 영화관도 평일엔 5,000원에서 7,0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하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할인해달라고 말해야만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받고 아끼는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수백만 원짜리 병원비를 막아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만 더 집중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서러운데 아픈데 돈 걱정에 병원 문턱 넘기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금 30%, 즉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120에서 150만 원 하는 임플란트를 40만 원대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씹고 뜯는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일입니다.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조건은 임플란트는 입안에 자기 치아가 일부 남아있어야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틀니 지원만 가능해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가 힘들어지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신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보청기도 한쪽 귀 기준으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년에 한 번씩 가능해요. 보청기 하나가 안 들리던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친구들과의 대화에 소외되지 않는 관계의 행법을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청각장애 등록이 필요해서 조금 절차가 있지만 병원과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외에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백내장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치매 조기검진, 그리고 독거 어르신 댁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주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까지 정말 많은 건강지원 제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활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 2025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무려 109만 개나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익형 일자리는 하루 2~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공원 환경미화 같은 가벼운 일들이죠. 이건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조금 더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6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60세부터 신청 가능한 민간기업 연계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보통 매년 12월 초부터 신청을 받으니까요.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혜택들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혜택은 숨어있다. 내가 찾아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민간재단 의료비 지원, 심지어 동네 목욕탕이나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서 제가 만 65세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싹 다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서류는 미리 준비해가면 편하다. 보통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가 기본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일자리를 신청하러 가실 때 이왕 가신 김에 다른 혜택도 한꺼번에 물어보시면 두 번 걸음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청 안 하면 끝입니다. 모르면 100% 손해고 알아도 오늘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불쌍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성실하게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옆집은 잘 사는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은 다 버리세요. 조건이 되면 당당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또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아버님 혹시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라고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 전화 한 통이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상황인데 해당이 될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단지 정보만 얻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꼭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 여러분의 통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